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달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소폭 상향했지만 예측했던 수치에 거의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3%대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CME그룹의 페드와치에서는 금리 동결을 89%, 금리 인상을 11%로 다음번 9월달 FOMC는 9월 20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리 동결 뒤에는 적정 기간이 흐른 뒤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인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미국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높은 금리로 대출 성환의 부담을 느꼈던 은행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야,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인다 라는 말이 나올 텐데, 동시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투자시장 안에서는 다 같이 하게 될 말이 자, 근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일 겁니다. 과거부터 금리 인상은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투자시장에는 강한 자금을 모아주는 작용을 했고, 그 자금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적은 딱 3번 있었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2008년 부동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 자, 보시는 프레드 차트 중 빨간색은 연준에서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은 나스닥 주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과거부터 금리 인상은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켜왔고, 자, 금리 인상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었고, 반대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투자시장에서 기대를 해야 할 건 뭘까요? 자, 아쉽지만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겁니다. 이번 7월달에 진행한 FOMC에서 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했던 발언 중 중요 언급 부분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4번 사항을 보시면 주거비용은 다시 상승 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주거비용입니다. 2022년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양적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2021년도에 3%대에서 2022년도에 5% 초까지, 그리고 2022년도 말에는 7%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지수는 2022년 6월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양적 긴축과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시 최고점을 돌파해주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 매수를 뒤로 미루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매매가 아닌 월세로 자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월세와 임대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임대가격은 부동산 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반면 높아지는 임대값에 따른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락시키고 모기지 금리를 하락시킨다라고 하면은 주택가격은 아마 계속해서 더 오르는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결국 제 결론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할 거고, 내년까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투자자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CPI 지수를 보면은 3%까지 내려와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온 그 수치를 봤을 때는 에너지 자원을 제외를 하고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꺾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금리 인하는 과거부터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었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장기적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 투자 자산을 옮길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라도 한다면 부동산으로 그 자금이 미친듯이 몰아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 올랐던 투자 시장은 당연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약 한 달 전 영상으로 비트코인 앞으로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을 보고 있고,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 기회가 될 거다. 과거부터 반감기 프랙탈로 봤을 때 1년 동안의 하락,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반등, 그리고 8개월 동안의 하락, 과거 2차 반감기 이후에 나왔던 거랑 동일한 패턴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하락이 나와준다면 분명 반감기를 끼고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 현재 구간도 동일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내려오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매수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바닥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때 설명을 드렸던 게 27.5K부터 23K까지를 기준으로 잡아드렸었습니다. 매도를 고려하는 시기는 블랙록을 포함한 투자기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 중에 있는데 ETF가 SEC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게 되면은 과거처럼 1억 가자 했었을 그 호재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매도를 고려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시작했을 때는 중요한 하락이 시작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출시 기간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하락에 대한 하락 압력이 시장에 작용될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1편, 2편의 형식으로 영상을 다뤄드렸었고 그때 다뤄드리지 않았던 게 오늘 말씀드린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관점대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저도 비트코인은 매수 계획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단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진다거나 혹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출시 기간이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불안 요소들이 더 빠르게 다가온다면 저는 매도 시기를 좀 더 빠르게 당기게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이번 반감기에서 직전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매 반감기마다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감기는 모두가 상승이라는 걸 알 정도로 모두가 아는 다반지와도 같은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돈을 다 벌겠죠.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반감기는 언젠가는 깨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깨지는 시기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그 시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걸음이 ETF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번에 제가 예상한 대로 하락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매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발표되는 그 일정 그리고 금리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해서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비트갱서 텔레그램까지 참고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